혹시 어젯밤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깨셨나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께 집에 있는 노란 과일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어요? 설마 그런 게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늘 먹는 그 흔한 과일 속에 숨겨진 자연의 신비로운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가족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수면 클리닉에서 어르신들의 수면 문제를 상담해온 박민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면의학과 교수로 일하며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의 밤잠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이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똑같은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11시쯤 첫 번째로 깨서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다시 4시에 또 깹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대로 잔 것 같지 않고 온몸이 묵직하죠. 부산에서 올라오신 71세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마다 3번씩은 일어나니까 아들 며느리가 걱정이 되나 봐요. 혹시 넘어질까봐 화장실까지 따라오려고 해서 미안하기만 해요. 이런 상황이 단순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진료해본 결과 이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건강 신호입니다.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야간뇨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낮에 졸음이 쏟아져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넘어질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진료받으러 오신 68세 할아버지는 밤에 화장실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서 손목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광주에서 오신 74세 할머니는 수면 부족으로 낮에 요리하다가 가스불 끄는 것을 깜빡하셔서 가족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또는 방광이 약해져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우리 몸의 변화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이 되면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소변 만드는 양을 줄여줍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살짝 잠그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자동 조절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방광도 변합니다. 젊을 때는 풍선처럼 쭉쭉 늘어나서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딱딱해져서 조금만 차도 가득 찼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새 운동화는 발이 편한데 오래 신은 구두는 조금만 걸어도 발이 아픈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발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어떤 과일 하나가 이런 밤잠 문제를 크게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뒤에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3가지 중요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우리 뇌에서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뇌에서 자동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밤이니까 소변 만드는 일을 천천히 하자라고 말이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변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밤에 소변이 적게 나오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이 호르몬은 마치 수도꼭지를 조절하는 것처럼 밤 동안 신장에서 소변을 만드는 속도를 크게 늦춰줍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밤새 푹 잘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이 점점 적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보면 젊은 사람에 비해 이 호르몬이 절반도 안 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그지 못해서 물이 계속 똑똑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방광에서 일어납니다. 방광은 우리 몸에서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 방광은 고무풍선처럼 부드럽고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소변을 담아도 전혀 문제 없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방광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탄력을 잃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가득 찼다, 빨리 비워야겠다는 신호를 방광이 보냅니다. 실제로는 반도 차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인천에서 오신 68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영화 보러 가도 중간에 화장실 갈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영화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가고 중간에도 한 번은 나가야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오자마자 또 가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런 변화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은 여기에 더해서 출산과 폐경 등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방광과 요도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문제가 더 심해지죠.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나이와 함께 점점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 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부분인데 바로 우리 몸속 수분이 움직이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낮에 오래 앉아 있거나 서서 일하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 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고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하루 종일 고여있던 수분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신장으로 많이 몰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소변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체액 재분포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대전에서 오신 75세 할아버지가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1시간도 안 되어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밤잠이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만 문제가 되어도 힘든데 세 개가 한꺼번에 겹치니까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야간뇨 문제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을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넘어가면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낮에 피곤한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선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약해져서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병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병원에 훨씬 더 자주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낮에 졸음이 쏟아져서 집중력과 판단력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요리하다가 가스불 끄는 것을 깜빡한다거나 운전할 때 순간적으로 정신이 흐려져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몸과 정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움직이다 보니까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여기에 어둠까지 더해지면 사고 위험은 몇 배로 커지죠.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뇌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악영향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청소하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자주 깨서 깊은 잠을 못 자면 이 청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져서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그 노란 과일, 바나나입니다. 에이, 바나나가 뭐 대수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작은 과일 안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천연 수면 보조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5년간 여러 어르신들께 이 방법을 권해드린 결과 정말 많은 분들이 밤잠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나나가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4가지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까요? 첫 번째는 바로 수분 함량입니다. 수박이나 참외, 메론 같은 과일들은 수분이 80%가 훨씬 넘습니다. 이런 과일들을 저녁에 먹으면 방광에 큰 부담을 줘서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게 됩니다. 마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죠. 하지만 바나나는 수분이 대략 75% 정도로 적당합니다. 목마름은 해결해 주면서도 방광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아서 밤잠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적당히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처럼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좋은 수분량인 셈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과 마그네슘 성분입니다. 이 두 성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광 주변의 근육들이 긴장을 풀고 안정되면서 급하게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크게 줄어들어요. 실제로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어르신들이 바나나를 드시면 그런 증상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신 73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났는데 바나나를 먹기 시작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화장실 가는 횟수도 함께 줄어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바나나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바나나에는 우리 몸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의 원료가 들어있어요. 이 원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단계적으로 변화를 거쳐서 결국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이 마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에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물질로 바뀌고 두 번째 단계에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물질로 마지막에는 자연스럽게 잠들게 도와주는 물질로 변해가면서 우리 몸을 잠들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는 거예요.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아무 때나 먹으면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왜 이 시간이 중요하냐면 바나나를 먹고 나서 우리 몸에서 여러 단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전체 과정에 대략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녁 6시쯤 바나나를 먹으면 밤 9시나 10시쯤에 잠자는 호르몬의 효과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만약 너무 일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자리에 들 시간에는 효과가 이미 사라져버려서 소용없어요. 반대로 너무 늦게 먹으면 오히려 몸이 깨어있게 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바나나에는 자연 당분도 있어서 늦은 시간에 먹으면 각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대구에서 오신 69세 할머니가 처음에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바나나가 좋다고 해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먹었는데 오히려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을 바꿔서 저녁 6시에 드시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나나 크기는 중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크면 당분이 많아서 부담이 되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부족해요.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보통 크기 바나나 1개면 딱 적당합니다. 바나나의 익은 정도도 매우 중요해요. 너무 덜 익어서 파란색이 남아있으면 소화가 어렵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익어서 검은 반점이 많으면 당분이 과해져서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노란색의 갈색점이 조금씩 있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영양소도 가장 많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바나나는 혼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분과 다른 성분들 때문에 방광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다른 수분이 많은 과일과도 함께 먹지 마세요. 바나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삼키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먹고 나서 2시간 동안은 커피나 녹차 같은 각성 효과가 있는 음료는 피하시고 술도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바나나의 좋은 효과를 완전히 방해할 수 있거든요. 광주에서 오신 71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신기해요. 바나나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이제는 저녁 6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바나나 생각이 나요. 몸이 알아서 찾게 되더라고요.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단 사흘만 해봐도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일주일 안에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드리는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이에요. 먼저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을 들려드릴까요? 이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이 밤에 자주 깨서 간병사를 부르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화장실 때문에 새벽마다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원들도 힘들어했고 어르신들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해서 낮에 계속 피곤해 하셨죠. 그래서 요양원에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제가 저녁 간식으로 바나나와 아몬드를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 관계자들도 과일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하며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2달 후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야간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동안 수면제에 의존하던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약을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간병사를 부르는 횟수가 40% 이상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어르신들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고 낮 시간에 활동하시는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개인적인 사례도 하나 들려드릴까요? 부산에서 올라오신 78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경우였어요. 무려 20년 동안 매일 밤 4번씩 화장실에 가는 일이 반복되었거든요. 처음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할머니는 정말 지쳐 보이셨어요. 선생님, 젊었을 때부터 계속 이랬는데 이제는 정말 못 견디겠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손자들이 놀러와도 같이 놀아줄 힘이 없어서 미안하기만 해요. 저는 할머니께 바나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저녁 6시에 바나나 1개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2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바나나 하나로 뭐가 바뀌겠어요 하시면서도 일단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나 습관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1번에서 많아야 2번으로 줄어든 거예요. 20년 동안 4번이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물론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뵈었을 때 할머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이제 밤에 푹 잘 수 있으니까 낮에도 활기가 생겼어요. 어제는 손자랑 공원에도 갔다 왔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와 아몬드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나나를 잠을 불러오는 친구라고 한다면 아몬드는 그 잠을 깊고 편안하게 지켜주는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특히 풍부해서 바나나의 근육 이완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또한 아몬드의 좋은 지방 성분이 바나나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아몬드는 대여섯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나나와 함께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울산에서 오신 70세 할아버지는 바나나만 먹을 때도 좋았는데 아몬드까지 함께 먹으니까 정말 깊게 잠들어요. 꿈도 편안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정말 가벼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효과를 빨리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단 사흘만 실천해봐도 아침에 몸이 가볍다는 체감을 얻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사흘 정도만 해봐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세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시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전주에서 오신 69세 할머니는 첫날부터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확실히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도전하시면 효과도 오래가고 동기부여도 훨씬 커집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니까 습관을 만들기도 훨씬 쉬워져요. 대전에 사시는 한 가족은 75세 할아버지, 70세 할머니, 그리고 40대 아들 부부가 모두 함께 바나나 습관을 시작했어요.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저희 부부도 잠의 질이 좋아졌어요.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이제는 저녁 6시가 되면 모두 자연스럽게 바나나를 찾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바나나 방법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다른 질병이 원인이라면 그 질병부터 치료해야 해요. 그리고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갑자기 악화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의 당분을 고려해서 드셔야 하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권해드렸는데 부작용을 호소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로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나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그 놀라운 변화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건강한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면역력을 지켜주고 뇌 건강을 유지해주며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오늘부터 저녁 6시 바나나를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늘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잠과 활기찬 하루하루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면의학과 전문의 박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